네, 최은정의 증시전략센터 3부를 시작합니다. 최근 코스피가 계속된 상승 움직임을 보였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어제도 소폭 상승했었고 현재는 0.7포인트 어제보다 올라와 있습니다. 장중에는 하락 반전하기도 하는 등 어제 종가 기준으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인데요. 현재는 1706선에서 소폭의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496포인트입니다.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관이 장중 매도로 전환을 했는데요. 자세한 시황 소식은 시황센터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의 매수에도 불구하고 투신 쪽에서 매물이 쏟아지면서 1705포인트를 중심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12시 구간 현재 코스피 지수는 0.6포인트 오른 1705.98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혼조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는 상승 출발했는데요. 장중 한때 파란불을 켜면서 하락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코스피가 1700을 돌파하자 투신 쪽에서 차익 실현 매물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전장을 마감하는 12시 구간 현재 코스피 지수 1700선을 지지하면서 0.03% 강보화 움직임 보여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자세히 살펴보면 현재 외국인이 800억 넘게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거래 연속 매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같은 외국인의 매수 강세는 지난 4월 말 이후 근 한 달 반여 만에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외국인의 매수 강세에도 불구하고 개인과 기관이 매도 포지션을 취하면서 지수에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4거래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에 상승폭은 다소 줄어든 모습입니다. 현재 0.4포인트 오른 496.36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2포인트 오른 498포인트의 장을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상승폭이 다소 줄어들면서 490포인트 중반에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0.1% 현재 0.07% 강보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어제 매수 우위를 기록한 기관이 오늘은 매도로 방향을 바꿨는데요. 관망하는 분위기에 더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들 역시 75억 원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123억 원 매수 우위를 차지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210원대 중반에서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5원 60전 오른 1216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1214원에 상승 출발했는데요. 스페인의 구제금융 가능성이 전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소폭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유럽 재정 위기에 대한 이런 우려는 오래된 재료로 작용하면서 국내 주식시장에는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코스피 먼저 살펴볼 텐데요. 코스피 지수가 보합권에서 혼조세를 보이면서 시총 상위 종목군 움직임들도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80만 원대를 회복한 삼성전자는 0.9% 조정받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오늘 14만 8천 원, 장중 차상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1% 강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삼성생명도 0.5% 강보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7위부터 12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LG화학이 강세입니다. 30만 원대를 돌파했고요. 1.1%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역시 오늘 자동차주 강세 입어 1.4% 크게 오르고 있고 현대중공업과 하이닉스 모두 1%, 2%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서울반도체가 0.2% 떨어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오늘 자사주 소각설의 고개를 들면서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2% 급등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약보합 내지 1%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7위부터 12위 살펴보시죠. CJ홈쇼핑의 월드컵 호재 1.5% 급등하고 있습니다. 동서 역시 오르고 있고요. SK컴즈가 오늘 SK텔레콤과 시너지 효과를 보이면서 4%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학주들이 오랜만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전업종 지수 가운데 1% 이상 오르면서 현재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이 1.1% 강보화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하나케미칼 역시 4% 이상 크게 오르고 있는데요. 하나케미칼은 현재 기관의 순매수 종목 1위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호남석유와 영봉화학 역시 6%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주들이 동반 강세입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호실적을 달성한 데 이어 2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에 현대차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차가 0.6% 오르고 있고요. 기아차와 현대모비스 역시 1%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부품주인 만도와 한라공조 역시 2%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4대강 관련주들이 또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정운창 총리가 4대강 지지 발언을 하면서 관련주 소폭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화공영이 8% 급등하고 있고 특수건설과 홈센터 역시 5%, 4% 오르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3%대에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행 항공주가 본격적인 성수기를 앞두고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주는 여객과 화물 수요 등의 호조로 나란히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관련주 체크해보겠습니다. 대한항공이 3% 이상 오르고 있고 아시아나항공 5% 오르면서 두 종목 모두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여행주인 하나투어와 모두투어도 2%, 4%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면서 우리 지수 역시 빨간불을 켤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2시 구간 시황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상승 반전한 상태입니다. 0.9포인트 오른 1706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0.4포인트 상승 496선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소폭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상승폭이 크지는 않죠.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만 사고 있고 코스닥은 개인들이 127억 원 주식을 사 담고 있습니다. 자, 3부에서도 싱크풀의 비숍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비숍님. 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좀 전에 1720선이 단기 고점이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네네. 예. 그 주식 투자라는 게 뭐 그때그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말씀드리는 대로 이제 미리 설계를 해놓고 그 설계도를 따라가시는 게 항상 좋습니다. 지난주 얘기로 좀 돌아가면요. 지난주 이제 초경에 1720선까지 그때는 뭐 이제 곧 꺾인다라는 말이 많았을 텐데요. 그 정도까지 올라가는 장세니까 그것도 박스권의 상단 정도가 될 테니까 종목을요. 가치주 그러니까 삼성 SDI라든가 제일모직, LG화학 등등으로 타는 게 더 낫겠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그런 부분들의 종목들이 이제 시세가 거의 끝부분까지 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갖고 그때 들어가신 분들은 오늘 수익 실현을 해주실 것을 이제 권장을 해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끊어주고 나면 시장이 완전히 꺾이는 거냐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 일정 부분에 쉬어가기가 일어나지 않겠냐. 왜 그러냐면 1700에서 1720선이요. 이전에 하락을 할 때 우리 코스피가요. 개파락을 했던 구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로 악재, 잔재가 찌꺼기가 남아있는 양상에서 개파락했던 그 부분은 매물이 밀집된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을 그대로 넘을 수 있느냐 또 그럴 만한 에너지가 있느냐 물론 변수는 있습니다. 기금이라는 부분이 또 투신이라는 부분이 강력하게 매수로 치고 들어온다면 또 달라지겠습니다만 현재 그럴 기미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오늘 정도가 1720선 부근 거기가 일단 일단락이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현금 확보를 조금 해주실 것을 권장을 해드리고요. 그래도 나는 뭐 단 1분도 쉴 수가 없다 매매에 대해서는 이런 분들은 지금 움직이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4대강 테마라든가 또 여행이요. 성수기를 맞아서 여행, 항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런 대로 단기 매매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재미난 것은 오늘 우리나라 경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이제 뭐 혹시가 아니라 이긴다고 봅니다만은 이제 아르헨티나를 이기게 될 경우에 여러분들 바로 뭐 SBS로 들어가셔야 되겠죠. 내일부터 급등하게 되는 종목이 될 테니까요. 그 정도로 이렇게 타겟을 설정해 주시면 좋겠다. 조금 쉬어갈 때도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쉬어가는 것도 전략일 텐데 쉬지 못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시장의 흐름에 발맞춰서 지금 이제 주목받고 있는 업종들을 살펴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스피는 1720선을 박스권 상당으로 보시고 있습니다. 비숍님께서는. 그러니까 현금 비중을 좀 더 늘려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어요. 참고하시고요. 또 앞으로 시장 대응 전략 잘 짜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간 비숍님께서 관심 종목으로 주셨던 종목들 흐름을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두산인프라코를 좀 살펴볼게요. 네. 목표가를 2만 원 주셨었는데 현재 네. 한 8% 이상 수익이 나고 있거든요. 예, 예. 계속 들고 가도 될까요? 근데 이제 이 경우에는 차트를 좀 보시면요. 2만 원에 거의 19,600원인가 700원까지 올라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정도 됐을 때 매도를 하는 게 맞고요. 매도를 하시지 않았겠나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예. 이 목표가 2만 원이라는 부분은 1차 목표가가 되겠고요. 당연히 시장의 어떤 지금 박스권의 조정 흐름 따라 물결을 따라 잠깐 춤을 추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저처럼 매매를 하신 성향의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이 있냐면 아유 난 그런 거 왔다 갔다 하는 거 신경 안 써. 밑에서 샀기 때문에 17,000원에 샀으니까 목표가 넓게 보면 어디냐라고 하신다면 25,000원 정도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수익 난 상황에서 어느 정도 흔들림이 있을 거다. 그 흔들림은 대략 한 18,000원 정도까지 밀려갔다 올라올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는 참고 그냥 간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현재는 일단 1달락 2만 원 부분에 맞고 내려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 이 조정이 지수와 함께 맞물리면 18,000원대까지 갔다 오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숍님, 네.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그때 손절가를 말씀해 주셨던 가격이 나왔거든요. 네, 예, 손절 예. 처리하는 게 맞을까요? 일단 맞는데요. 네. 현재는 원전 쪽은 뭐 수주가 다 됐고요. 했는데도 이런 얘기 있습니다. 루머에 서서 뉴스에 팔아라. 이번에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우리 개인들의 어떤 흐름을 너무 강력하게 좌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전 수주 얘기가 나오면서 동사들이 이제 원전주가 내려오는 걸 보이는데 자세히 보십시오. 내리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내리고 말아 올리고 내리고 말아 올리고가 이제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사실 시세가 남아 있습니다. 손절 처리 안 하신 분들은 뭐 비중 높지 않다면 좀 더 기대감을 가져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저는 어떻게 했느냐고 물으신다면 일단 끊어내고요. 다시 살 준비하면서 반 정도 남겨놓은 양상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맞겠습니다.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건 놓치고 싶지 않은 테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들어갈 예정입니다. 예. 비숍님께 그동안 관심 갖고 계신 종목들 흐름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문자 종목 상담 순서죠. 스타 Q&A 시간입니다. 예, 015-8500-1110번 통해서 오늘 많은 분들께서 문자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자, 먼저 종목 상담은 모두 투어부터 하겠습니다. 모두 투어를 31,050원에 사셨고요. 30%를 갖고 계시는데요. 방송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시원한 답변 부탁드려요. 진진드림 하셨습니다. 자, 최근에 여행주가 강합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늘도 역시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요. 비숍님, 네. 모두 투어를 31,050원에 사셨으면 5월 달쯤 급락장을 정말 잘 견디신 분이거든요. 네, 그렇죠. 뭐 내재 가치를 믿으신 거죠. 예. 그래서 모두 투어는 가치가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하락 자체가요, 뭐 일회성 이슈라고 볼 수가 있죠. 지정학적 리스크다, 뭐 환율이 그래서 오른다, 그러니까 여행업이 안 좋아진다. 이건 뭐 단기적인 내용들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해소가 되면서요, 다시 괜찮다 그러고 올라오고 있는 건데 본질적인 내재 가치를 믿고 계신 분 같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고가에 쫓아오셨기 때문에 고생을 하시고 지금 본전까지 올라온 양상인데 여행업이 이렇습니다. 우리 모두 투어는 뭐 전년도에 여러 가지 악재를 다 딛고요. 1쿼터에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을 만들고 2분기는 전통적인 비수기인데도 실적이 좋았고요. 이제는 여름철 휴가철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또 성수기에 도입을 했죠. 그러니까 앞으로 주가는 위로 오버슈팅 될 거다라고 보는 게 좋은데 의뢰하신 분의 매수 포지션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높은 가격에 섰다 고생하고 본전이 됐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 윗부분에 차트를 잠깐 보시면 윗부분에 만들어 놓은 요 전 고점 저항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걸 돌파할 때 그냥 못 갑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매수하신 가격대가 바로 거기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대에 본전에 이르면 내려갔다 올라왔다 이렇게 흔들고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가까스로 본전을 되찾았는데 또 내려가게 되면 마음이 서늘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통스럽고 주름살 생기고 이렇게 고생하게 되시니까 자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본전이 되면 끊습니다. 그리고 이걸 타넘으려면 흔들고 올라갈 테니까 이번에 흔들릴 때 저점을 받으시면 되는데 대략 27,500원 전후 가격 전후로요. 다시 매수를 해주신다면 동사는 위로 올라가서 한 4만 원까지 목표가 설정하셔도 될 만큼 매집이 잘 되어 있는 양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자, 이번에는 하이드로젠 파워를 상담받아 보겠습니다. 현재 435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종목인데요. 문자 참여를 계속 하셔서 저희가 상담해 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 하이드로젠 파워를 47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50% 갖고 계시고 앞으로 전망 부탁드린다고 1408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예, 급등주라고 생각하시고 들어가셨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자동차 부품 업종이 되겠고요. 또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왜 이렇게 많이 빠졌느냐? 회사가 뭐 자본금을 잠식 계속 하고 있고요. 자본금 잠식하면 실적이라도 좋으면 이제 자본 잠식도 벗어날 수 있겠다. 이런 재료가 있을 수 있는데 계속 적자입니다. 계속 적자를 만들고 있고 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좋지 않고 가치 없고 그렇습니다. 이제 들어가실 때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어떤 단기적인 시장의 흐름이 막히면 이런 종목이 올라간다라는 관점에 들어가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회사 내용이 안 좋으니까 뭘 잘못하셨냐면 470원에 매수하시고 현재 435원인데요. 나름대로는 한 10% 가깝게 이제 밀려내린 양상이 되는데요.
조치를 전혀 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안 좋은 회사를 받아가지고 단기 시세를 본다고 들어간 것까지는 좋은데 전혀 조치를 안 했다는 게 상당 부분 위험한 어떤 매매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냥 종목으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로 올라갈 뭐 건수는 됩니다. 지금요. 여러 가지 시장이 밀리고 하니까요. 앞에 매집된 부분도 보이고 하는데 동사의 패턴은 밑으로 이제 430원 아래로 떨어지게는 된다면은 일단은 무조건 손절부터 해주고 볼 일이 다 아니냐 이렇게 보고요. 꼭 깨지 않는다면 한번 위로 빼쭉 올라와서요. 목표 수익은 600원 정도를 잡고 매매를 하신다면 가능하지 않겠나 봅니다. 권장사항은요. 될 수 있으면은 손해가 아닌 경우라면 이런 종목을 안 하시는 게 더 낫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문자 상담 받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오늘 비타민 퀴즈를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릴 시간이네요. 오늘의 비타민 퀴즈 문제입니다. 네, 오늘의 퀴즈 문제는요. 내가 예상하는 한국 대 아르헨티나의 스코어는 다음 중 몇 대 몇일까요? 다음 중 보기는 없습니다. 몇 대 몇일까요? 하는 겁니다. 자, 오늘 한국 시간으로 오후 8시 30분에 경기가 진행이 될 텐데요. 비숍님, 네. 아르헨티나가 남미 최강임은 분명하잖아요. 네, 하지만 그렇습니다. 월드컵에서는 종종 의외의 결과가 또 나오기도 합니다. 예. 저희 예. 뭐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북한도 잘했고요. 그 옛날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뭐 히딩크 감독 이후에 그래서 저도 뭐 사실 그리스전 때 2대0으로 진다 봤는데요. 완전히 거꾸로요. 맞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3대1로 이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아무래도 뭐 골잔치가 벌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싶은데요. 역시 저번에 거꾸로 맞췄다는 걸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축구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항상 강자가 이기는 뻔한 승부가 나는 건 재미없잖아요. 자,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요. 현실적인 문자도 종종 들어옵니다. 한국이 3대1로 진다. 예, 이겼으면 좋겠지만 1대0으로 아쉽게 지겠습니다 하신 분도 계시고요. 또 비숍님께서는 3대2로 이긴다 하셨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푸짐한 상품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015-8500-1110번 통해서 무료 문자니까요. 답변 보내주시고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도 보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또 한 가지 참여자 상품이 늘었네요. 증권 칼럼니스트 김중금이 실전 매매에 대해서 날카롭게 조언하는 책입니다. 주식시장 승자의 조건이라는 책인데요. 매일 한 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문자 참여해 주시는 분들 내일 저희가 추첨을 해서 이 책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을 이어가겠습니다. 015-8500-1110번 통해서 들어온 종목 중에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역난방공사를 받아볼까요? 적정 주가를 알고 싶습니다. 앞으로 좋아지는 내용이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하셨어요. 5778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지역난방공사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양상이 맞습니다. 현재는요. 굉장히 뭐 바닥을 찍고 내려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일단 첫 번째로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모멘텀이 없어서 그렇다. 이제 뭐 중요한 걸 물어보셨습니다. 앞으로 좋아지는 내용이 있겠느냐. 유틸리티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좋아지는 내용이라는 것 자체는 뭘 보시면 되냐면 요금제의 어떤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거가 있을 때까지요. 우리 가스요금이라든가 전구요금 인상을 억눌러 왔습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경기 침체 때문에 그랬는데요. 그런 부분이 이제 사실 회복이라고 얘기들 하고 있고요. 뭐 체감은 안 됩니다만은 회복이 되고 있는 걸 여러 가지 지표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선거가 이제 있기 때문에 계속 인상을 못 하고 있었는데 선거가 끝났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인상 얘기가 막 나오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인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중장기적으로 베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성장 산업 종목도 좋지만은 중장기 베팅이라면 우리 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등등이요. 요금 인상과 관련된 종목을 이제부터는 관심 가지실 때가 됐고요. 지역난방공사도 이런 흐름에 맞춰서 바닥권을 만들고 위로 뜨는 형태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보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건 뭐 새내기라 볼 게 하나도 없는데요. 현재는 그런 흐름이 모멘텀이 되고 있다. 곧 올라갈 것이다. 목표가액은요. 적어도 10만 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우리 지역난방공사다. 성남 분당 지역에 있는데요. 뭐 고정적으로 매출이 나오는 회사니까요. 굉장히 뭐 값어치가 있습니다. 예. 예, 비숍님께서는 지역 난방공사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등의 주식을 참 잘 보고 계시잖아요. 네. 앞으로 주가 오를 거라고 기대 많이 하고 계신데 네. 두고 계신 분들은 계속 들고 가도 괜찮겠죠? 그렇죠. 다만 예. 저 조건은 뭐 짧게 매매하시는 그런 성향 가지신 분이 이거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답답해서 막 한참 늙으시니까요. 예. 이거는
일이 바쁘고요. 뭐 외국도 왔다 갔다 하시고 그런 분들이 뭐 부동산 대신 좀 사놓고 묻어놓으면 되지 않겠냐. 그겁니다. 그렇게 놔두시고 연말쯤 와보시면요. 굉장히 많은 수익이 나 있을 종목들이 그 종목들이다. 이렇게 지금이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단기 매매가 힘드신 분들은 이 종목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자, 이번에는 메디톡스를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27,350원에 30%를 매수했습니다 하셨고요. 1709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네, 메디톡스는 어떤가요? 메디톡스는 회사 참 좋은 회사고요. 최근에 그 주름살 보톡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원료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성장성도 좋고요. 국내 성장성도 좋습니다. 제약 쪽도요. 이렇게 좀 특화된 이런 부분을 생산하는 회사를 노리시는 게 좋은데요. 차트도 굉장히 좋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바닥을 아주 뭐 드라마틱하게 만들고 위로 올라와서요. 윗부분에서 넓게요. 옆으로 피면서 전고점 돌파를 향한 에너지를 모으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전고점 3만 원 충분히 넘습니다. 넘고 위로 올라가서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천천히 올라가는 양상을 보일 확률이 높거든요. 따라서 단기적인 진단을 해드리면은 일단 올라가는 시세가 지금 그대로 거듭이 되고 있는데 28,000원에서 3만 원 구간이 매물대입니다. 이 매물대 구간을 넘기 위해서 그 입구에서요. 박치기하고 뒤로 내리고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박스를 하나 만드실 필요가 있거든요. 26,000원에서 28,000원대 박스를 아래다 또 그리시고요. 여 위에 박스를 뚫기 위해서는 이 아래 박스에서 왔다 갔다 힘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설계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좀 윗부분에만 끊어주고 또 사주고 이렇게 해도 되고요. 좀 넓게 보고 자 가자 해서 위로 들어가면 끊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은 한 보름 이상 요 위아래 부분을 합쳐서요. 왔다 갔다 하고 나면 3만 원을 돌파하는 건 거의 틀림없는 종목이 우리 메디톡스가 아니냐 이렇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예, 메디톡스에 이어서 이번에는 루멘스를 상담하겠습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하셨어요. 매수하신 가격은 13,200원이시고요. 50%를 갖고 계십니다. 추가적인 매수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는데요. 대구에서 5491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닉네임도 있으시네요. 꿈의 날개라는 닉네임을 가지셨습니다. 자, 산소 탱크 2개의 심장을 가진 박지성이 대구에서 공을 차면 서울까지 올 수 있을까요? 네, 공을 차도 안 오겠죠. 예. 네. 자, 루멘스는 이제 급등을 한 종목이고요. 종목은 좋은데요. 늘 그렇습니다만 추격 매수 하실 때는요, 꼭 하셔도 되는데요. 반드시 뒤로 손절 가격 정하고 들어가셔야죠.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높은 가격인데 주가는 마냥 자라나지 않는 거니까요. 자, 13,000원쯤 사시고 지금 11,900원이니까 약간 밀렸는데요. 추가 매수 고려하실 만한 차트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현재 지수가 도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조금 흔든다면 동사는 10,000원대까지 다운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또 손절이란 부분도 지금 부분에서는 감행하시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한 15% 정도 내려온 것 같은데요. 그 정도면 손절하기가 좀 아깝지 않습니까? 회사 내용으로 볼 때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고려하시는 거라면 지금은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요. 10,000원 부분에 갖다 들러붙을 때요. 그때 추가 매수를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승부를 걸어보는 게 좋겠다. 그렇게 됐을 때 목표 가액은 15,000원 정도까지 볼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싱코풀의 비숍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종목 상담 받아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내일은 증시전략센터가 문자 종목 대상담을 해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상담 다 못해드렸던 종목은 내일 최은정의 증시전략센터 시작할 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코스닥은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는 0.7포인트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중에 하락 반전하기도 했었는데 오늘 보합권 내에서 등락을 거듭합니다. 0.04% 올라 있습니다. 1,706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0.5포인트 정도 올라와 있죠. 496선인데요. 개인들이 141억 원 매수해주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71억 원, 16억 원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2008년 부동산, 주식, 골프 회원권 등을 팔아 1억 원 이상의 양도 차익을 남긴 사람이 8만 4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8년 1억 원을 초과한 양도소득을 신고한 사람은 모두 8만 3,900명으로 전체 양도소득 신고자의 15.5%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2007년의 7만 명보다 19.7%나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처럼 고액의 양도 차익을 남긴 사람이 늘어난 이유는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까지 몇 년간 국내에서 주가와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양도 차익 규모별로는 1억 원에서 2억 원이 3만 9천 명, 2억 원에서 3억 원이 1만 5천 명, 3억 원 초과가 2만 9천 명 등입니다. 금융감독원이 객관적인 원칙 없이 운영되고 있는 상호금융기관의 변동금리 시스템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신협과 농협, 수협, 삼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 중앙회에 3개월에 한 번씩은 기준금리 변동에 맞춰 대출금리를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상호금융기관들은 지금껏 객관적인 원칙 없이 자신들이 필요한 경우에만 금리를 조정해 대출 고객의 피해가 적지 않았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입니다. 실제로 상호금융기관의 평균 대출금리는 2007년 말 연 7.2%에서 올해 3월 7.11%로 0.41%포인트 하락했지만 같은 기간 은행 가계대출 평균금리는 연 6.82%에서 5.91%로 0.9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이용이 급증하는 가운데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대표적인 SNS 플랫폼에서 악성 코드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연구소 등 보안업계에 따르면 어제 오전 한국과 일부 국가에서 페이스북의 사용자 계정 리셋 메일로 위장한 악의적인 메일이 유포됐습니다. 이 메일은 HTML 파일을 첨부하고 있어서 이를 실행하면 성인 약품 광고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이와 함께 이달 초 트위터를 이용해 허위 백신을 설치하는 악성 코드도 나타나 보안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연구소는 악성 코드가 개인정보나 사용자 암호를 유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대형 백화점과 유명 마트, 홈쇼핑몰, 대형 가맹업체의 불공정 거래 혐의를 포착하고 부당거래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대상은 대형 백화점, 유명 마트, 대형 홈쇼핑 38개사와 대형 가맹업체 12개사 등 모두 50곳으로 부당거래 행위 위형은 판매 수수료 부당 인상과 부당 반품, 판촉행사 참여 강요 및 비용 전가, 가맹금 미반환, 미등록 가맹점 확장 등입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 사업계약서와 정보공개서의 작성 내용과 방식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오늘도 무료 문자 번호 015-8500-1110번 통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우리나라와 아르헨티나와의 경기가 스코어가 어떻게 날까를 질문을 드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고요. 이긴다고 하시는 분들이 한 80% 되시고 아쉽게 진다 하고 말씀하신 분들이 한 20% 정도 되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기든 지든 간에 응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우리나라의 축제니까요. 아르헨티나전도 응원 많이 하시고 또 좋은 결과도 들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당첨 결과는 내일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